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마이켈슨 논리를 잠깐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1887년도에 마이컬슨 그리고 몰리라는 두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에테르가 존재한다, 이런 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테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데, 에테르라는 건 뭐냐면 빛이라는 것의 매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입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사람의 귀에 들릴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전달하는 물질, 그래서 이걸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빛은 그 전에까지는 다 매질이니까 무언가를 전달하는 물질인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그 전에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상당히 빨라요. 근데 빠르다고 하더라도 모든 에너지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전달되려면 이 매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188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빛은 매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이 매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잠정적 진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그리고 모든 상식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진리일 거야 하는 것을 이제 잠정적 진리라고 합니다.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모든 물질들은 매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빛도 매질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놈이 상당히 빨라요. 빠르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떤 물질을 전달하는 매질의 경우는요, 빠르게 전달하려면 밀도도 상당히 높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체에서 물질파라든지 파동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액체, 고체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소리의 경우는요, 소리의 경우는 기체보다 고체에서 훨씬 더 빠르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멀리 기차가 들어오는지, 열차 강도들이 기차가 들어오는지 열차들과 들어오는지 어떻게 소리를 듣는다고 보니, 귀를 땅에다 대고 땅이 울리는 걸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가 기체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고체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 빛이라는 놈을 따지고 보면 소리도 그렇다 보니까 빛이라는 놈 전달하는 매질의 경우는요, 에테르라고 명명은 하고 그 다음 밀도도 상당히 높을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각기관으로 못 느끼니까 무색,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미, 그리고 무취, 맛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밀도도 상당히 높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현재까지, 다시 말하면 1887년도 이전까지의 과학기술로 빛
기태 매질인 에테르에 존재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구할 수 없지만 그냥 언젠가는 밝혀질 물질, 그걸 에테르라고 정의내립니다. 언젠가 과학자는, 누군가 후대의 과학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빛의 매질인 에테르를 분명히 밝혀낼 거야. 하지만 지금은 좀 밝혀낼 수 없으니까 그냥 에테르는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1887년에 마이켈스랑 몰리가 에테르를 존재한다라고 실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기 배가 있어요. 배가 조용한 호수에서 이렇게 어디 특정한 거리를 갔다 옵니다. L이라는 거리를. 그 다음에 똑같은 배인데 요번에는 왕복을 하는데 물의 흐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려갈 때는 물의 흐름에다가 보트의 흐름 and 거슬러 올라올 때는 물의 흐름에서 보트의 흐름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같은 거리 L이란 거리를 갔다 왕복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1번의 경우고요. 이게 2번의 경우입니다. 어떤 게 빠르갈까요? 한번 해봅시다. 요 배의 속도를 4m/s로 간다고 하자. 그리고 거리를 12m라고 하자. 그러면 내려올 때 얼마 걸리니? 3초 걸리고요. 올라갈 때 몇 초 걸리니? 3초 걸립니다. 요거 4m/s고요. 물의 속도를 2m/s고 똑같은 거리 12m를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물의 속도로 2m/s, 보트로 4m/s니까 몇 m/s로 내려가는 거야? 6m/s로 몇 미터를 가? 12m 가니까 몇 초 걸리니? 2초 걸렸고요. 다시 거슬러 올라갈 땐 4m만큼 올라갔으면 다시 2m만큼 흘러내려간 거니까. 그러니까 토탈 2m/s로 올라가겠죠. 2m/s로 몇 미터? 10m, 12m니까 6초만큼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흐름이 없을 땐 6초 걸리고요. 흐름이 있을 땐 몇 초 걸리니? 8초 걸립니다. 그래서 흐름이 없는 곳에서 지나갔을 때 훨씬 빠른 겁니다. 이 부분에 차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자전에다가 공전도 하니까 우주 공간을 지구가 날아다닐 겁니다. 오케이? 날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여기에 빛 발생 장치, 그래서 빛을 쏘고 여기다가 반투가 거울을 갖다 대고요. 반대쪽에 거울, 똑같은 거리에다가 거울을 둡니다. 그래 놓고 빛을 발생 장치에서 빛을 출발시켜서 거울에 반사돼서 여기 반투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튕겨져 이렇게 내려오는 빛을 보고요. 또 한 군데선 이게 반투가 거울이다 보니까 빛이 그냥 퉁가돼. 그리고 거울에서 튕겨져서 다시 이렇게 해서 튕겨져 내오는 요 거를 봅니다. 물론 거리는 같고요. 그러면 출발해서 같은 거리를 갔다 내려오고 출발해서 같은 거리를 갔다 오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착하겠니? 동시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이 실험 장치를 지구 위에서 하다 보니까 지구는 뭐하니? 바로 공전 및 자전을 하니까 에테르의 흐름이 있는 가운데를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울의 경우는 이 파란색 선의 경우는요, 에테르의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수직 방향이니까 똑같이 흘러가겠지만 빨간색의 경우는 에테르의 흐름에 같이 흘러갔다가 거슬러 내려오다 보니까 얘는 느리게 가겠죠.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합니다. 실험 시간 상당히 빠르겠죠. 버튼 한번 누르면 갔다 오고 버튼 한번 누르면 갔다 올 테니까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했더니 요렇게 제도, 저렇게 제도, 요렇게 제도, 저렇게 제도, 그리고 요걸 거울을 바꿔주고 각도를 바꿔줘서 에테르의 흐름을 요렇게 있다고 하면 요렇게 흘려줘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처음에 마이클 몰리의 의도는 에테르는 이렇게 해서 속도 차이가 나니까 에테르는 존재합니다 라고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실험 결과가 똑같아. 다시 말하면 에테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and 또 하나, 이렇게 빛을 쟀던, 빛의 속력을 쟀더니 이렇게 재도 저렇게 재도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걸 1887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포션을 어디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대단하다라고 하면 그 전에까지 모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에테르는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요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누가?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그럴까를 퀘스천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특수성의, 상대성의 가론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상대성 원리. 두 번째가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했죠? 관성계가 다른 관성계에서는 그대로 각각의 물리학의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광속은 이렇게 측정해도 저렇게 측정해도 항상 일정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시간 지연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되는데 조금 복잡하게, 복잡하다고 하는 건 한없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우주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선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빛 발생 장치를 해가지고 빛을 발생시켜서 빛을 천장에 갔다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요 천장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요 시간을 재면 그 시간은 빛의 속력으로 거리 갔다 왔다 왔으니까 이 L만큼 갔다 왔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빛이라고 하는 놈은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지하고 있는 이 버스 우주선 안에 있는 빛을 관찰한 거죠. 내가 내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물론 안에 있는 걸 밖에 있는 사람도 관찰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거나 둘 다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고유 시간일 테고요. 밖에서도 고유할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에 탔으니까 시간이 지나다 퓨 하고 날아갑니다.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물론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밖에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빛은 정지 상태이거나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위아래일 거예요. 하지만 요걸 밖에 있는 사람이 관측을 하게 되면 요 빛의 움직임은 천정을 갔다가 오는 요렇게 대각선 방향의 운동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갈릴레이 방식, 상대성 이론에 따지면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지만 아인슈타인이 포커스했던 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정지 상태일 때 이동한 거리랑 그리고 그 물체가 운동 상태에서 이동한 거리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요 삼각형의
천장 높이는 L일 테고요. 요 거리,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간 요 거리는 우주선의 속력에다가 VT 2분의 T만큼 갔을 테고요. 요 위쪽 삼각형의 거리는 빛이 이동했으니까 C 곱하기 2분의 T만큼 이동했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을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포커스 맞춰서 해보면 삼각형에서 높이는 L이고요. 요 밑변은 V 2분의 T, C 곱하기 2분의 T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 T랑 요 T랑은 틀려요. 요 T는 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정지 상태에 있는 내가 내 걸 잰 거고요. 요 T는 뭐냐면 밖에 정지해 있던 사람이 우주선 안에 날아가는 빛을 관찰합니다. 내가 남의 걸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 피타고라스 C 곱하기 2분의 T의 전체 제곱 이퀄 L의 제곱 플러스 V 곱하기 2분의 T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요걸 예쁘게 바꿔주면 L은 C 곱하기 2분의 T 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집어넣어주고 4 곱해주면 이제 4가 되니 4가 되고 이거 약분하고 나면 C 제곱 T의 제곱 이퀄 C의 제곱 T 고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 T의 제곱이 되겠죠. TT를 묶어서 이쪽으로 넘기고 공통인수인 C로 나누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계산해보면 T는 루트 1-10을 제곱분의 1 T 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V가 0이 되면 V가 0이니까 0, C분의 0이니까 0, 1 빼기 0, 1분의 1 그래서 밖에서 잰 시간이랑 안에서 잰 시간이 같습니다. 근데 V가 C에 가까운 속도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C분의 C니까 요건 1에 가까운 수죠. 1에 가깝습니다. 1 빼기 1에 가까운 수니까 이거는 0에 가깝습니다. 0분의 1 극한으로 따져보면 요건 어떻게 되니? 요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잰 시간은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 갔다 올 때까지 시간을 1초라고 하면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안에서는 1초였지만 밖에서 시간을 쟀더니 어떻게 된다? 2초도 될 수 있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3초 갔다 오는 시간이 속도가 더 빨라지면 1년도 되고요. 속도가 더 빨라지면 100년이라는 시간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시계를 봤더니 그렇게 된대. 그럼 보자.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볼 때 내 시계가 빨리 갈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 시계는 빨리 갈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내 시계는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으로 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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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의미는 다롯이 얘기하면 반대편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느리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선 안의 시계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땐 내가 내 거 볼 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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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빛의 속력에 가까운 우주선을 밖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의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똑딱 똑딱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바로 시간 지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광년 떨어진 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지구고요.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광년 떨어진 별을 갈 때 여기 별이야. 10광년 떨어진 별을 광속 C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가는데 몇 년 걸리니? 이 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빛의 속력으로 10년 동안 갈 수 있는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는데 몇 년 걸려? 10년. 그러면 오는데 몇 년 걸려? 10년. 그래서 우주선 갔다 오면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년이 흐른 거야? 20년이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20살 청년이 우주선을 탔다가 갔다 오면 몇 년이 흐른 거야? 20년. 다시 말하면 40살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땐 20년이야. 그런데 우주선 안에는 시간 지연이 현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주선 안에선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제로가 돼서 가는데 멈춰서 갑니다. 시간이 멈춰서. 그리고 올 때도 시간이 멈춰서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냐면, 보자. 여기가 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나 멀리 떨어진 안드로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선이 날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우주선의 속도를 V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거 복잡하니까 요거 값을 뭐냐면 로렌츠 인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T는 T고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V의 속도로 L만큼 가니까 이렇게 날아갈 땐요. 거리 L이라는 건 V의 속도로 T고를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리니까 이 거리는 멈춰있는 거리죠. 정지한 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L이라고 씁니다. 남의 거니까. 요거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잰 거니까 T 고유한 시간일 테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거리 L이라는 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지하고 있는 요 사이를 거리니까 L 고일 테고 요거는 V 곱하기 T가 됩니다. 내가 남의 우주선이 날아가는 시간을 쟀으니까.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 L은 L고가 나옵니다. 소리. 이거 T가 아니고 L고가 나옵니다. 이거 다시 써보면 루트 1 10을 제곱 곱하기 L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V가 0이 되면 요 값은 밖에서 잰 거나 안에서 잰 거나 똑같고요. V가 C가 돼버리면 V가 C가 돼버리면 C분의 C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 됩니다. 뭔 소리냐면 우주선이 광속으로 가버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L이 아니고 점점 짧아지다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됩니다. 그래서 광속으로 날아가면 아무리 먼 거리도 시간이 제로로 엔드, 길이가 제로로 돼서 바로 하나, 둘, 셋 도착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 지연, 엔드,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현상을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라고 해가지고 이거 증거를 찾아낸 것이 바로 뭐냐면 뮤온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자가속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지구가 있고요. 지구 대기권의 상층부에서 태양에 의해서 태양풍에 의해서 입자들이 붕괴됩니다. 붕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뮤온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기본 입자인데요. 이 뮤온이라는 놈이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수명이 상당히 짧은데 얼마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 불과하대요. 이렇게 수명이 짧은 뮤온이라는 놈이 수명이 짧으니까 얘가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지면에 도달을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뮤온이라는 놈의 속도가 거의 광속에 가깝게 날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뮤온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 and 길이 수축하니까 먼 거리인 지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시간, 지연, and 길이 수축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10km 상공에서 뮤온이 생성된 것이 수명이 돼서 원래는 붕괴돼서 지면에 도달하지 못해야 되는데 지면까지 도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